우리 미라클님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미라클 리딩.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데 오늘은 제가 가져온 책 맨니 피 홀의 환생 강의 제1부입니다.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마름돌 출판사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정원을 가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삶을 중간 정도 살고 나면 영혼의 가치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성찰하면서 우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 영혼은 과연 무엇일까? 일상에서 이런 생각을 좀처럼 하지는 않지만 영혼의 요소 중 하나인 비용입니다. 난 나의 자산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지? 단순한 금전적 사치 또는 근검 절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개발을 위해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함마드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내게 코트 2벌이 있다면 한 벌을 팔아 히아신스를 사서 내 영혼을 달래고 싶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저택에 산다 해도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과 선에 대한 사랑,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영혼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선은 전능하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일찌감치 시작되어야 자연스럽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잔머리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감정에 휘둘리며 꾸역꾸역 사회생활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기를 성찰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며 그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썰렁한 황무지가 되어버린 내면의 정원을 다시 가꾸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의 개발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지만 노년에는 커리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정원은 버려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여태껏 외면하고 피해왔던 일을 계시하고 나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던 힘든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그 일로 참 괴로웠었지 라고 덤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고 불우하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했던 유년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당사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불행했던 사람은 그 시절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역시 당사자만 압니다. 그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픔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고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떠납니다. 남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었다고 손가락질이나 하면서 또 그렇게 또 한 번의 부질없는 생을 마감합니다. 깨진 가정, 파멸을 맞은 결혼 생활, 이런 경험도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 중 상당수는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지만 누구 잘못이든 간에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그 후 돈독한 우정을 맺었습니까? 친구인 척하며 나를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면 또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제입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느껴야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워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반복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들고 태어나 몇십 년 살다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 보따리를 들고 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와야 하는 겁니다. 이번 생에서 신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우주의 법칙이 공정하다는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했습니까? 도덕성과 진정성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궁극적으로 반드시 삶이 죽음을 정복하고 선이 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나요? 이번 생에서 이런 과제를 조금이라도 풀었다면 보다 희망찬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노년은 세상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에 여행도 조금 하면서 젊은 시절 가보지 못한 곳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이해하고 원한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국제관계나 외교 같은 주제를 공부하며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는 안목도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돼 편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면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색 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나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의 흑백 논리로 마음을 정하고 선거철만 오면 누구를 찍을지 몰라 고민에 빠집니다. 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삶과 협력하는 관계가 맺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내면이 성숙해진다면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것을 유전의 탓으로 돌리고 평생 비관적인 태도로 살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쾌하고 우울한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나는 상황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푸념만 하며 살 것입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는 정말로 이상한 곳이라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만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이 나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완벽해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도 바람직한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처럼 아름답고 수학적으로 완벽한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존재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우리도 어떤 목적을 지니고 우주에 태어났다고 믿는 게 훨씬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진흙탕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가끔씩 빛나는 빛과 하늘을 우러러보면 어떨까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원리를 관찰하며 공부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크나큰 특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구에 왔습니다. 우리는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영혼입니다. 이번 생은 긴 여정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관광 명소를 구경하러 홍콩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티칸을 보기 위해 로마를 향하는 사람, 피라미드를 감상하기 위해 이집트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듯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전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을 바치고 여정에서 자꾸만 넘어지려 뒤처졌던 가엾은 형제에게 손길을 내민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지구 여행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관찰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삶의 쓴맛은 없애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삶에서 정의와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항상 정확하고 진실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지루한 삶에서 탈출해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순간과 사건들을 모두 취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랜 과거까지 되돌아가 카르마의 채무 관계를 적어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지? 어떤 기분이 들었지? 내가 왜 오해를 받았지?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자녀 교육은 똑바로 했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 실천했나? 가족에는 끈끈했었나? 배우자와 경쟁을 일삼았나? 손주가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자체를 하나의 연구실로 개조해 각종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기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정산하다 보면 은퇴 후에 20년의 세월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모두 마무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새삼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입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는 게 진짜로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덤 너머의 세상에서는 큰 쓸모가 없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도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 궁극의 예술 앞에서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에 주변국을 차례로 정복해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공부란 공부는 다 하고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다 습득해 자동차의 역사에 관한 불후의 명작을 집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세계의 명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어찌 되나요? 그 귀하고 비싼 자동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신비가 있는 하늘의 세상에선 아무도 자동차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가장 가져가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서 쌓은 경력이 상세히 적혀있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우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삶에서 사회를 위해 내가 행한 건설적인 일들, 삶은 경험하며 개발한 진정성과 가치관, 시련을 겪으며 얻은 교훈, 종교적 삶을 실천하면서 배운 도덕관념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확장하고 선을 행하고 영혼의 진정성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신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쁘게 사느라 이런 것을 공부할 시간과 여유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했다 하더라도 딴짓하는 데 낭비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선한 것,
진정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타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연민의 정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전장에서 퇴장해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면 그토록 미웠던 세상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듯 나 역시 생각이 짧아 남에게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처를 준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힘을 휘두르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악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을 때 비로소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이 몸에 완전히 배어 악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을 때 비로소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환생하며 습득한 미덕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힘도 얻었습니다. 먼 미래에서는 더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큰 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떳떳한 우주 시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의 모든 별과 천체, 블랙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주 시민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인 인간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의 본질인 영혼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성장의 여정이 끝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신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성장해 선을 퍼뜨린 행동을 따른 보상입니다. 신의 충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후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도 모릅니다. 어쩌면 광활한 우주로 진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별이나 행성 하나를 맡아 운영하는 우주 정부의 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각자 거대한 세상을 하나씩 창조해 자애로운 부모 역할을 하거나 부처처럼 명상하면서 우리에게서 태어난 영혼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 사색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조용하게 집에 있을 때 새로 출시된 세제 광고 시청 한두 개 정도 포기하고 철학적 사색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소득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동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딴 거 다 골치 아프니 그냥 한번 죽고 무덤에 누워 여러 번 잠들면 안 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의 방식이 그러하지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목표한 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계속 진화하고 그 과정에서 존재의 이유를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짐짝처럼 던져지며 영문도 모른 채 고생만 하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거대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고 독재자들이 여기저기서 독버섯처럼 솟아나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인간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파괴되는 적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치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행복하고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